네, 안녕하세요. 월가 아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에 시황 포스팅에서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도 좀 역레포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역레포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FOMC 전에 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포란 무엇일까요? 레포는 Repurchase Agreement라고 RP라고도 하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의 단기 대출을 이야기해요. 어떤 식으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느냐? 어떤 담보증권, 주로 이제 국채를 팔고 다음날 조금 더 비싸게 사겠다. 그런 약속을 함으로써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는데 A가 B에게 국채를 10,000달러에 팔고 다음날 11,000달러에 사기로 약속을 해요. 그럼 결국 A는 B에게 10,000달러를 빌리는 거죠. 이 경우에 레포 이자율은 하루에 0.01% 정도 되겠죠. 그게 레포라는 어떤 계약인데 결국은 담보를 동반한 단기 대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역레포라는 것은 reverse repo라고 하고 RRP라고도 하는데 그냥 레포의 정반대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한쪽이 레포면 다른 쪽은 역레포다. 그래서 막 팔고 되산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헷갈리는데 그냥 양측이 레포 매매를 하면 빌리는 쪽은 레포, 빌려주는 쪽은 역레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포 시장이 이제 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막 국채 같은 증권을 많이 들고 있는데 현금이 되게 빨리 필요해요. 그럴 경우에 값싸게 국채를 담보로 해서 값싼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반대로 현금이 엄청나게 넘쳐나는 기관이 당장 그 현금을 쓸 데가 없을 때 그 현금을 안전하게 담보를 받고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이죠. 그리고 연준의 입장에서 어떤 레포와 역레포는 결국은 시중에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연준의 역레포 기구라고 하면은 역레포를 하게 해주는 그런 기구를 연준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는 시중의 입장에서 좀 서술돼 있어서 역레포 기구는 시중의 은행이나 헤지펀드나 그런 사람들이 어떤 현금이 너무 많을 때 그거를 연준에게 와서 역레포하면서 연준에게 빌려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이게 이슈가 되는 이유가 그 역레포 기구의 그런 사용률이 사상 최고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중에 현금이 너무 넘쳐나서 시중 은행이나 헤지펀드나 그런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엄청난 현금을 연준한테 빌려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시장에 현금이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중에 현금이 많을까요? 단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양적 완화와 부양책 때문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왜 괜찮다가 이제 4월달, 올해 4월달 와서 갑자기 이렇게 역레포 액수가 치솟기 시작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어떤 기사나 방송에서 제대로 좀 안 다뤄지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US Treasury General Account라는 계좌가 있어요. 연준 하에 있는 계좌인데 이게 어떤 계좌나 하면은 미국 재무부가 사용하는 현금성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지출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제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어마어마한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많은 현금을 확보해 놨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재무부의 어떤 현금 계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 재무부가 그렇게 국채 발행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은 결국 시중이 현금을 주고 그 국채를 매입하거든요. 그럼 시중의 현금이 이렇게 들어와서 시중의 유동성이 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연준이 그걸 다 매입을 해줬어요.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러면서 어떤 정부의 국채 발행이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연준을 통해서 돈을 찍어서 뿌리는 것으로 되었다. 그래서 2020년 국채의 순공급만 보시면 사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샀다는 거죠. 지금 2021년 수치는 지금 이게 옛날 기사라서 예상치라서 무시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런 컨텍스트 하에서 지금 당면한 문제가 뭐냐? 데트 실링이라고 미국 국회에서 미국 국가 부채의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그게 현재 7월 31일까지 어떻게 예외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7월 31일 이후로 연장되지 않으면은 그 디폴트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옐런 장관이 이제 허리띠 졸라매기를 시작한 거죠. 이만큼 현금이 쌓여 있는데 추가 국채 발행을 줄이면서 이 제너럴 어카운트의 현금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페드의 양적 완화는 액수를 코로나 때보다는 많이 줄였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 계속 하고 있죠. 한 달에 한 80빌리언 달러 정도 계속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 재무부는 국제 발행을 줄이고 있는데 페드의 양적 완화는 약간 오토파일럿식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매달 80빌리언씩 매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국채 발행이 줄어들다가 4월 중순쯤부터 해서 페드가 매주 양적 완화하는 것보다 이제 재무부의 국채 발행량이 줄어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국채가 발행되는 속도보다 연준이 국채를 사들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연준은 재무부의 국채를 다 소화하고 더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럼 시중에서 국채를 사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시중에 현금이 풀리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장에 현금이 풀리면서 이 현금들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이제 단기 레포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역레포 기구에 이제 쌓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명이 복잡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직후에 엄청난 양의 국채를 발행하면서 재무부는 거대한 현금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그런 해당 현금은 시중의 현금을 빨아당긴 게 아니고 페드가 양적 완화로 다 그런 국채 발행을 매입함으로써 찍어낸 현금이죠. 근데 이제 7월 31일 데실링의 기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재무부 입장에서는 국채 발행을 좀 줄이면서 현금을 써야 된다. 그래서 옐런 장관은 국채 발행량을 줄이면서 현금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는 중이다. 반면에 페드는 지금 양적 완화 속도를 오토파일럿에 뒀기 때문에 계속 한 달에 80빌리언, 일주일에 한 20빌리언 좀 안 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4월 기점으로 재무부의 국채 발행보다 연준의 국채 매입이 많아져가지고 시중 국채를 매입하면서 현금이 시중으로 풀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시중으로 퍼진 현금이 갈 곳을 잃고 현금을 단기로 빌려줄 수 있는 역레포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록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채는 단기 국채예요. T빌인데 그래도 국채 전반의 금리에 좀 하방 압력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어떤 1.45%까지 10년물 국채도 내려가는데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과연 위험한 일인가? 2019년에 레포 사태라고 레포 금리가 엄청나게 뛴 적도 있어요. 이 사태를 또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또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고, 근데 지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의 역레포 사태는 이런 위험한 일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그 이전의 레포 사태는 어느 정도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는 일정 부분 일시적인 문제예요. 수개월 내로 지금 거의 사실 다 왔죠. 얼추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이제 현금 레벨이 낮아지고 그 데실링 이슈가 국회에서 해결되고 나면은 기존에는 한 50빌리언, 매주 50빌리언 정도의 국채 발행 속도였거든요. 그럼 지금 페드의 양적 완화 매주 한 18에서 20빌리언 정도? 그것보다는 2배 이상 국채 발행이 많기 때문에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때 과연 국채 숏 기회일까? 아마 지금보다는 국채 금리가 다시 좀 뛰기 시작하겠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국채 시장은 너무 효율적이라서 제가 거기서 어떤 엣지를 가지고 매매해서 돈을 벌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냥 국채는 아주 중요하지만 모니터링하고 참고하고 이해하는 정도로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래서 어떤 역레포에 대해서 그냥 짧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 이제 내일 아주 중요한 FOMC가 있는데 저는 대체적으로는 포지션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예요. 제가 아마 예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지표를 앞두고는 포지션을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이런 거대한 어떤 발표를 기다리고 있을 때는 제가 어떤 시장에 대한 컨트롤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높고, 그런 경우에 제 포지션을 엄청 크게 잡고 있는 것은 사실상 어떤 무작위성의 그런 도박을 하는 것과도 비슷하다. 그래서 어떤 본인의 포지션 사이즈를 줄이고 늘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거대한 발표가 있으면 그때까지 레버리지를 줄이다가 그 발표가 나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내 컨트롤이 조금 높아지면은 제 포지션도 크기를 높였다가, 그러면서 다음에 엄청 큰 어떤 발표나 전환점이 다가가면은 또 점진적으로 포지션을 줄여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불확실성이 많은 시기에는 내 포지션이 적게 되고,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어느 정도 제가 확신이 있는 시장에서는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게 되고,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거대한 발표 전후의 어떤 포지션 사이즈 조정을 통해서 승률 플러스 추가적인 어떤 엣지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나오는 거 잘 보시고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